을지문덕을 둘러싼 확실한 기록은 놀랄 만큼 적지만 그의 그림자는 길고 짙게 남아있습니다. 삼국사기 는 그의 가계를 미상이라 적었고 출생 연대와 말년도 전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기억한 인물상은 분명합니다. 침착하고 굳세며 꾀가 많고 문장을 짓는 능력까지 겸비한 무장이었습니다. 평양 근교 석다산과 불곡산 동굴에서 글과 무예를 닦았다는 전승이 전하며 동굴에서 구렁이를 베어 돌책상의 모서리가 깨졌다는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평안남도 평안군 운봉리의 대원산 비탈에서 나무들을 베어 관역을 밝히자 지금도 바위가 도드라져 보인다는 설화 또한 남아있습니다. 사슴발을 지닌 여인이 여러 아이를 낳아 큰 나무함에 실어 강물에 띄웠고 그 아이들이 수나라 장수로 자라 고구려로 돌아왔다는 사슴발 부인 전설은 전쟁이 군과 민의 연대로 완성되었다는 상징으로 읽혀왔습니다. 이러한 전승은 사실과 전설의 경계를 넘나들지만 오늘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을지로가 그의 이름을 딴 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영웅의 기억이 생활 속에 살아있음을 증언합니다. 을지문덕의 시대 배경은 팽팽했습니다. 589년에 수가 중원을 통일하고 북방의 돌궐까지 압박하자 동아시아 질서의 추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고구려 태자였던 영양왕은 이 변화를 읽고 즉위 직후 겉으로는 교린 외교를 취하면서도 수전역의 세작과 첩보망을 심어 군량 병력 제도의 약점을 집요하게 수집했습니다. 병기와 곡식을 손질하고 성곽과 방어선을 보수하여 장기전의 틀을 짰습니다. 598년에 영양왕은 친히 말갈 병사 만여를 거느리고 요서 영주 일대를 기습해 수의 전진기지와 병참을 흔들었습니다. 수문제가 즉시 수륙 30만을 동원해 보복했으나 고구려의 강희식이 보급 절단 야습 화공 매복을 엮어 대군을 굶주림과 역병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산둥에서 평양으로 들이친 주라후 수군은 연안 기동과 야간 화공에 휘말려 바다 위에서 불기둥이 되었고 양양과 왕세적의 육군도 강과 매복에 걸려 유화조차 건너지 못하고 철군했습니다. 수는 풍랑과 장마를 핑계로 삼았으나 실상은 영양왕의 선제 타격과 고구려 장수들의 지위가 빚은 결과였습니다. 첫 승리 뒤 영양왕은 즉시 사제에 표문을 보내 스스로를 요동에 미천한 신하라 낮춰 더 큰 전쟁을 피했고 배신 기색을 보인 백제 국경을 응징해 주변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록으로 기세를 굳혔습니다. 600년에 영양왕은 태학박사 이문진에게 방대한 유기 100권을 추려 신집 5권을 편찬하게 하여 국가 서사의 뼈대를 정리했습니다. 이른 한강 유역을 되찾는 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달이 죽어서라도 되찾겠다. 고나서 아차산 아래에서 전사했는데 이 비극은 국토 회복 의지를 상징처럼 남겼습니다. 603년에 장군 고승이 북한산성을 두드렸고 608년에는 신라 북변을 쳐서 8,000포로와 우명산성에 전과를 올렸습니다. 겁먹은 신라는 611년에 이르러 수에 고구려를 쳐달라고 거듭 구원을 청했고 이것이 거대한 전쟁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612년 정월 수양제는 천하의 조서를 내려 고구려를 범죄국으로 규정하고 좌우 24군을 요동 낙랑 옥저 부여 양평 등으로 나누어 진군시켰습니다. 사서에는 병력 113만 3,800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수송과 공역에 동원된 인원까지 합하면 배가 넘었다고 전합니다. 이 숫자는 과장 논의가 따르지만 행군이 40일 동안 끊기지 않았고 깃발이 천리를 덮었다는 서술은 동원이 전례 없이 거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쟁의 향배는 숫자의 과시와 달리 흘렀습니다. 요하에서의 첫 도하전은 고구려 국로의 화살비에 막혔습니다. 부교가 동안 언덕에 닿지 못하자 수나라 용장들이 물로 뛰어들었고 맥철장 전사홍 맹차 같은 장수들이 잇따라 전사했습니다. 며칠 뒤 부교를 늘려 건넌 뒤에도 고구려는 진격 지연의 1차 목표를 달성하고 요동성으로 물러섰습니다. 요동성은 낮고 넓은 벌판을 내려다보는 높은 성체와 소수의 성문으로 구성된 서방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고구려는 마름새의 포차 국로 화차를 겹겹이 배치하고 수성에 들어갔습니다. 양제는 독단 금지를 명해 모든 장수가 보고와 회답을 거친 뒤만 움직이게 했고 성 안에서는 항복 의사 표명을 번갈아 내보내 시간을 벌었습니다. 황제의 재가를 기다리는 사이 성은 수비를 가다듬고 튀어나와 반격했고 수십만이 달라붙었어도 성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급해진 양제는 길을 바꾸었습니다. 30만 5천의 별동대로 수도 직공을 명하고 이미 산둥에서 출발해 대동강 하구까지 올라온 내호와 수군과 협공해 평양 고구려 장안성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후 평양으로 통일하겠습니다. 평양의 바다는 왕제 고건무가 지켰습니다. 사서에는 그가 일부러 패전 연기를 하여 수군을 성 안 깊숙이 유인하고 절간과 골목마다 심어둔 복병으로 일시에 덮쳐 대패시켰다고 전합니다. 내호와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해안으로 달아났고 살아 돌아간 병사는 극소수였습니다. 바다에 문이 닫히자 육지의 별동대만이 평양을 향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때가 을지문덕의 시간대였습니다. 좌익위대 장군 우문술은 부여도로, 우익위대 장군 우중문은 낙랑도로 구군을 이끌고 압록강에 닿았습니다. 문덕은 왕명을 받들어 적진으로 들어가 거짓 항복을 표했으되 실제 목적은 적의 허실과 지휘 체계를 눈앞에서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서에는 양제가 미리 왕이나 문덕을 보면 포박하라 고 밀지했고 우중문이 체포를 시도했으나 위무사 유사룡이 사신을 잡는 것은 예에 어긋난다
고 만류하여 놓아주었다고 전합니다. 곧 후회한 우중문이 다시 의논할 바가 있다 고 불렀으나 문덕은 뒤돌아보지 않고 압록강을 건너 돌아갔습니다. 우문술은 군량이 거의 말라 회군을 주장했고 우중문은 10만 병력을 거느리고 자그마한 적도 꺾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이냐 고 다그치며 정의 추격을 강행했습니다. 문덕은 이미 청야전술로 전장을 비워두었습니다. 들판의 고가는 비었고 마을의 식량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사들 등에 실린 백일량은 과중하여 길섭 구덩이에 묻혀갔습니다. 문덕은 전초부대를 번갈아 내보내 짧게 맞붙자마자 흩어지게 했고 야습 화공 허수아비 진지로 적의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우중문은 하루에 7번 싸워 모두 이겼다 고 자찬했으나 그것은 지휘관의 귀를 막는 달콤한 승전감이었습니다. 마침내 별동대는 오늘날 청천강으로 비정되는 살수에 닿았습니다. 평양까지 30리라는 심리적 압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살수는 여울과 수심차가 작고 좌우의 구릉이 받쳐 도하중 대열이 쉽게 흐트러지는 지형이었습니다. 문덕은 상중 하류 여울과 나루의 수심 유속 강한 지세를 사전에 답사해 어디서 선두를 붙잡고 어디서 후군을 끊을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동안 갈대밭에는 창병을, 강굴과 구릉에는 기병을, 강변에는 국노수와 투석병을 숨겼고 북나팔 연기로 지휘 신호를 삼중하였습니다. 우문술이 방진을 유지한 채 건널 수 있을 때 빨리 건너라 고 명한 순간 선두는 이미 강 중앙을 지났고 중구는 물속에서 대열이 풀렸으며 후구는 두 길의 병목에 갇혀 있었습니다. 연결에 공백이 생기자 동안 활군이 일제 사격으로 방패수를 쓰러뜨렸고 좌익 기병이 여울을 타고 측면을 찌른 뒤 곧 빠져나오는 전법을 반복했습니다. 서안의 기동대는 후군을 들이받아 수레와 말을 얽히게 했고 성벽 수비용으로 준비했던 화차와 투석을 야전형으로 전용해 강 건너편 밀집 대열을 후려쳤습니다. 강은 얕았지만 혼란은 깊었습니다. 사람과 말과 수레가 서로를 짓눌렀고 도하는 곳 참사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결전 직전 문덕은 우중문에게 시 한 수를 보냈습니다. 신묘한 계책은 하늘을 꿰뚫고 기묘한 책략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네. 싸움마다 이겨 공이 높았으니 이제 그만 돌아감이 어떠한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칭송이지만 실제로는 퇴각의 명분이자 마지막 사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우중문은 그 사다리를 밟지 못했습니다. 사서에는 군이 절반쯤 강을 건넜을 때 문덕이 후군을 강타해 우둔희 장군 신세용을 전사시켰고 그 순간 대열이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전합니다. 구군의 장졸이 하루 낮과 밤 450리를 달려 압록강으로 허겁지겁 물러났으며 요수를 건널 때 30만 5천이라던 병력이 요동성으로 돌아왔을 때는 2,700 남짓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의 정확성은 논쟁이 가능하지만 별동대가 사실상 전멸했다는 전체 그림은 분명합니다. 태산 같은 군량과 공성 장비는 고구려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민간은 이 결전을 칠불사 전설로도 전합니다. 승려로 분장한 병사들이 바짓가랑이를 걷고 얕게 건너는 신용으로 적을 서둘러 들게 하고 상류의 물길과 하류의 병목을 동시에 틀어 한순간에 강을 무덤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술 지형 수리를 한 몸처럼 묶은 문덕의 작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전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석다산 불곡산의 수련 전설이나 환단곡이 애보이는 도력 일화 등은 지역의 기억을 비춘 이야기로 현대 사학계에서는 사료성 논쟁이 있음을 덧붙여 둡니다. 바다에서는 왕제 고건무가, 육지에서는 을지문덕이 북과 남의 문을 동시에 닫았습니다. 후대의 평가는 한 목소리였습니다. 김부식은 전대미문의 대군을 막아 나라를 보존하고 적을 소거한 공은 문덕 한 사람의 힘이었다 고 논평했습니다. 조선 초 조주는 청천강 백상로에서 살수 물결이 하늘에 출렁이니 수나라 백만이 물고기가 되었다 는 취지로 시를 지었고 명사시는 얼굴을 붉혔다고 합니다. 동사강목 은살수와 후일의 안시 승리가 주변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강국으로 인정하게 했다고 평했습니다. 국권의 위기 속에 부른 의병가에는 청천강수 수병 100만 몰살아오신 이순신과 을지공의 용진법, 을 본받자는 가락이 실렸고 조선 전기 양성진은 국가 재앙 인물로 을지문덕과 영양왕을 함께 청고했으며 숙종은 사당의 편액을 새로 걸고 재앙을 보살폈습니다. 수의 말로 또한 전합니다. 살수 참패 뒤 양제는 달아나며 유사룡을 죽이고 우중문 우문술의 죄를 물었고 이듬해와 그 다음 해에 복수전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잦은 동원과 전쟁으로 민심이 무너지자 마침내 수는 멸망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614년 가을 영양왕의 국서를 읽던 양제가 고구려 무사의 쇠뇌의 가슴을 맞고 큰 나라 황제의 친정이 작은 나라에 꺾였으니 만대의 웃음거리 라 탄식했다는 설화가 실려 있습니다. 단제 신채호는 그때 영양왕이 문덕과 함께 즉시 중원으로 역공했다면 천하를 제패할 기회였을 것 이라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이 탄식은 오히려 당시 고구려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전황을 다루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문덕의 말년은 기록이 침묵합니다. 언제 태어나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누구의 자손인지조차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612년 이전부터 수에도 이름이 알려진 뛰어난 무장이었고 대승 뒤에는 백성의 사랑 속에서 높은 위상과 명예를 누렸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정보전으로 시작해 청야로 고립시키고
유인으로 오판을 키우고 지영술이 화력 기동을 한 점에서 결박한 뒤 추격과 회수를 절제하는 일련의 사슬을 완성해 거대한 제국군이 스스로 붕괴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고구려는 수의 노역에 짓눌려 대운하와 장성, 궁궐 공사에 끌려갔을 가능성이 컸고 백제와 신라도 위협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을지문덕은 우리 조상들의 삶을 지켜낸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